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끝판 뉴스입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에 대구시 공무원 인사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끝판 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대구시가 별정직 공무원 15명을 채용 공고 없이 비공개 채용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15명을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종화 경제부시장과 손성호 비서실장, 진기훈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윤영대 군사시설 이전 단장을 비롯해 서울본부의 안병용 대외협력특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시가 법을 위반한 행정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을 별도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에는 원칙적으로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채용 공고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단체장의 비서관과 비서 그리고 이종화 부시장처럼 부시장과 진기훈 국제대사 외무 공무원입니다. 이런 외무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공고 없이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 공고 없이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15명, 네. 이분들이 다 비서관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대구시가 관련 인사 규정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했다면 이종화 경제부시장하고 진기훈 국제관계대사를 제외하면 손성호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나머지 13명은 모두 홍준표 시장 비서관 또는 비서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김태호 본부장께서 취재한 바로는 별정직 15명 중에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할 때는 비서관직보다는 주요 사업들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이전 정책과와 미군부대 이전과 등 2개 과와 4개 팀을 관장하는 군사시설 이전 단장하고 사업소 소속인 서울본부 직원들까지 단체장의 비서 또는 비서관으로 간주해 채용 공고 없이 임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논란이 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 절차에 따라서 네.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은 있으셨나요? 네, 대구시 인사혁신과는 일단 민선자치단체장의 인사 권한 범위 안에서 채용 공고 없이 별정직을 뽑았다는 입장이고요. 부시장과 국제관계대사 외 13명의 별정직 공무원은 모두 홍 시장 비서 또는 비서관 용도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별정직 공무원 비공개 채용에 이어서 또 다른 논란거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구시가 별정직 공무원에게 시장과 부시장에게 제공되는 업무 전용 차량을 부여하고 네.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까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별정직 공무원 4급으로 채용한 군사시설 이전 단장에게는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11일 단체장과 부시장에게만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대구광역시 전용 공용 차량 관리 규칙까지 개정을 했는데요. 시장이 이제 시정 역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 차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은 결국에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것을 대구시의회가 이렇게 네네. 그대로 통과했다 이렇게 네네.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네네. 자, 이런 일들이 다른 광역시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과 인천광역시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단체장과 부시장에게만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어서 별정직 4급 공무원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대구시의 이례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오늘 끝판 뉴스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15명을 비공개 채용으로 채용한 그런 일들, 별정직 공무원에게 업무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하는 그런 흔치 않은 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지자체는 대외협력사무소 성격으로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대구시가 서울 본부에 있는 전 직원을 임기조 공무원으로 인사이동한 게 김태호 본부장 취재로 드러난 거죠. 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대구시는
서울본부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 8명 전원을 대구시 본청과 시의회 등으로 전부 발령을 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별정직하고 일반 임기제, 전문 임기제 등 이른바 어공들만으로 지금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스픽스 대구에서 네. 만들어내는 방송에서 뭐 어공, 늘공 굉장히 좀 네.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어공과 또 늘공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늘공은 일단 공채로 들어와서 그 정년이 보장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그 늘공무원을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어공은 그 특별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별정직이나 그 일반 임기제 또는 전문 임기제 이런 공무원들을 어쩌다 공무원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끝판 뉴스에서는 다른 광역단체에서 흔히 일어나지 않는 네. 대구시에서만 일어나는 이례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대외협력사무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서울본부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모두 전 직원이 구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본부에 이제 배치된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홍준표 시장 측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서울 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서 본부장은 그 대구시가 그 홍 시장 취임 직후에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합격한 김윤환 그 서울 본부장은 그 홍 시장 그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고요. 또 안병용 대협력특보는 그 대구시가 그 단체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직 채용 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는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채용 공고 없이 비공개로 임용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김윤환 서울본부장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고, 그럼 안병용 대외협력특보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과 인연이 있습니까? 네, 안 특보는 그 지난 2021년 그 홍 시장 대선 후보 시절 그 선거 캠프 조직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울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 협력관도 안 특보처럼 예외 인사 규정이 적용돼 공개 모집 공고 없이 채용이 됐는데요. 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정무특보와 정무보좌관 2명도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는 특별 임용 규정을 적용받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서울 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 2명은 그 홍 시장 대선 후보 시절에 인연을 맺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대구시가 일반 임기제 공개 모집을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 역시 어공입니다. 일단 지금 안병용 대협력특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그 홍준표 시장이 당내 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런 본부장을 맡았었고, 다 모두 뭐 홍준표 시장이 옛날 뭐 2017년도에 대선 후보 뛰었던 당시, 그리고 또는 2021년도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도 무언가 같이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자, 지자체가 서울 사무실을 두는 이유는 다 뭐 이유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 서울 사무소 또는 뭐 대구시가 운영하는 서울 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지방자치단체 그 서울 사무소 역할이라는 게 중앙행정기관과의 그 긴밀한 서무 연락이나 조정, 그리고 투자 유치 및 기업의 이제 그 지역 기업 수도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본청 업무를 대행한다든가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인 등과 협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수행하려면 그 시정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요. 그 자치단체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은 진짜 대구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권영진 대구시장 때는 서울본부에 흔히 말하는 뭐 어공과 늘공이 뭐 조화롭게 배치가 됐다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그 대구시의 서울본부에서는 지금 어공들로만 다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닐 텐데, 뭐 취재해 보시니까 다른 광역단체에서 서울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던가요? 네, 먼저 대구시만 보더라도 그 직전 권영진 시장이 재직할 때는 그 본부장만 개방형 임기제고, 네.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은 모두 그 일반직 공무원, 우리가 네. 이야기하는 늘공무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 본부에 직원 16명을 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광주시도 역시 사업소 소속인 서울본부에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 6명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네. 그 광주시 관계자는 단체장은 그 우리가 4년마다 교체가 되잖아요. 2번 하더라도 8년, 뭐 3선 하더라도 12년 그 임기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 정년이 보장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이제 상대하려면 시정 업무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울 사무소에 일반 네.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부산시 관계자도 그 서울 사무소가 일단 자치단체 사업소 내부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일반 공무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부처 중에서도 뭐 지자체나 네. 이런 행정 사무를 감시, 견제,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안전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의 이런 서울본부 구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았나요? 네, 행정안전부는 그 자치단체가 사업소를 운영하는 서울 사무소에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일단 단체장의 이제 재량이라고 밝혔지만 그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그 단체장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자치 조직권의 완전한 자율성 보장은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맞습니다. 자, 다만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별정직 공무원의 비공개 채용, 그리고 비서관직에게 업무 차량과 기사 제공, 그리고 대구시 서울본부의 홍 시장 측근 배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율성 보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게 되는 대목 같습니다. 오늘 끝판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